안녕하세요. 네. 우리 이제 밀착 첨삭 논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강의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를 두 문제 풀어보고, 그죠? 이제 그 직강에 오시는 선생님들은 여기서 시험을 2시간 동안 시험을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저한테 강의를 들으시고, 그 이후에 이제 첨삭을 받으시는 그런 강의입니다. 첨삭이라기보다는 1대1로 제가 이제 지도를 해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첨삭을 해드릴 뿐만 아니라 이제 글쓰기. 사실 이제 우리 서답형 문제가 막 늘어나면서 사실 이제 논술만 글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교육과정에서도 글 쓰는 게 중요한 그런 상황이죠. 자, 그래서 논술을 통해서 또 이제 교육과정 글쓰기까지 이제 같이 볼 수가 있고 거기다 더해서 이제 선생님들 생활관리까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저한테 논술 때문에 걱정 많이 하시는 선생님들 계세요. 논술 어떡하나 많이 걱정하시는데 이제 논술이 진짜 빨리 해결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그런 정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런 고민이 있으신 그런 부분이라면 밀착 첨삭으로 이제 선생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은 거의 다 해결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자세한 그 경험은 저랑 제 강의를 수강하시면서 선생님들께서 하실 수 있을 거고요. 진짜 이제 2주 동안 이게 진행이 되는데 2주 안에 굉장히 많은 실력 향상을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교시의 시험 본 내용 한번 좀 보도록 하실게요. 자, 오늘은 1, 2교시가 다 약간 신이론하고 관련이 있으면서도 해실이 기본 내용들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자, 뭐 신이론이라고 하는 것들이 주로 이제 해실이에 새로 등장하게 된 그런 이론들을 신이론이라고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 1번 문제부터 먼저 보도록 하실게요. 1번 문제 보시면 자, 1번 문제에서 1번 문제에서 중요하게 이제 나온 것이 말놀이의 특징입니다. 말놀이. 자, 우리 이제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 의사소통 영역에서 말놀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말놀이의 특징을 일단 좀 한번 생각해 보시는데 말놀이가 뭐 그냥 말놀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같더라고요. 근데 말놀이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논문들도 있고요. 이 말놀이가 굉장히 여러 가지 이론들을 안고 있어요. 그래서 말놀이가 그냥 뭐 말놀이는 말놀이지 이렇게 생각하실 부분이 아니거든요. 신이론으로 다뤄야 될 그런 내용들이라서 신이론으로 다뤄볼 겸 그 다음에 논술도 한번 써볼 겸 이렇게 이제 문제를 내본 거고요. 말놀이의 특징 2가지, 그 다음에 장점 2가지. 일단 말놀이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냈고요. 자, 말놀이에서의 교사의 역할까지. 그렇죠? 자, 2번에는 뭐냐면 이제 이거 안전 문제죠. 지금 이틀간 결석한 유아, 뭐 우리 교육과정 시험에서 바로 직전에도 아이들 안전, 결석 뭐 이런 문제 시험에 났었는데요. 자, 안전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틀간 결석한 유아에 대한 교사의 대응 방안으로 틀린 점을 지적하고 바르게 고치시오. 요거 이제 뭐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문제는. 자, 그 다음에 3번. 김 교사가 제시하는 내러티브의 활용. 그죠? 내러티브. 자, 내러티브도 또 신이론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과거에는 내러티브가 아니라 패러다임적 사고. 딱딱 정해져 있는 그런 패러다임적인 사고에 충실했다면 지금은 이제 내러티브가 중요한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자, 이제 저의 그 논술 문제들은요. 논술만 타겟으로 하는 게 아니고 교육과정과 면접까지 타겟으로 해요. 그러면서 이제 글쓰기까지 같이 보시면서 논술은 당연히 이제 할 줄 알게 되는 그런 겁니다. 자, 내러티브. 지금 내러티브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따 이론에서 보실 거예요. 해설이 자세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다음에 상상과 은유의 활용. 상상과 은유. 자, 이런 뭐 내러티브, 상상, 은유 이런 것들이 2019 개정 누리과정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죠. 자, 뭐 은유, 내러티브 뭐 이런 것들도 다 계속 교육과정 시험에도 나오는 내용들이죠. 말놀이. 자, 그 다음에 유아의 이야기를 민감하게 경청하기 위한 기록의 장점. 자, 지금 그렇게 해서 문제를 지금 총 1, 2, 3번으로 이제 구성을 했지만 따지고 보시면 선생님들 이 논술 문제가 지난 직전 교육과정 문제 다 나왔다는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자, 저는 작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논술이 됐든 교육과정이 됐든 모든 영역에서 다 굉장히
돌을 하나 던져서 새 한 마리를 맞추는 게 아니라 돌을 하나 던져서 새 한 10마리를 맞추게끔 이제 모든 과목을 다 그렇게 이제 저는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보시면은 작년에 1차 필기시험, 교육과정 시험에서 선생님들을 힘들게 했던 내용이 여기 논술로 다 들어있는 거 있죠. 뭐 다 작년 문제도 뭐 거의 비슷하게 이제 다룬 내용들이기 때문에 작년에 이제 막판 정리로 논술 풀 때도 이제 이런 비슷한 문제들을 많이 풀었어요. 그것만 잘 쓰고 가셨어도 교육과정 시험장에서 당황하지 않으셨다. 이제 그런 말씀 좀 드립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논술로 써볼 필요도 있고, 선생님들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 공부하면 이제 교육과정 또 면접 다 도움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지문 보시면, 이 지문은 뭐죠? 이 지문은 해설서에서 의사소통 영역 제일 끝에 나와 있고, 요게 사실은 말놀이의 사례예요. 자, 이거 보시면은요, 애들이 보통은 이제 밖에 나와서, 앞에 나와서 발표하고 막 이야기하는 아이들이 우리는 화자와 청자의 구분이 보통 있죠. 화자와 청자의 구분이 보통 있습니다. 그쵸?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화자와 청자의 구분이 조금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이야기 나누기 시간이나 발표 시간에 화자와 청자는 굉장히 명백한 구분이 있는데, 여기는 한번 보시면은요, 솔비가 화자거든요. 솔비가 말하는 아이예요. 근데 여기 이제 솔비가 몇 번 말을 하기는 하지만 다른 아이들의 말의 비중도 굉장히 많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화자와 청자의 구분이 좀 모호해요. 같이 공동체로 함께 만들어가는 이야기. 그것이 바로 말놀이의 특징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그쵸. 화자 혼자 말을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같이 만들어간다. 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이야기 내용을 쭉 보시면, 이거 제가 이제 뭐 읽어드리지는 않을게요. 왜냐하면, 해설서에 다 있는 거니까 선생님들께서 다 읽어는 보셨을 것 같아요. 보시면은요, 뭐 이게 말도 아닌 것이 뭔 얘기야,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말놀이니까. 근데 사실 우리 예전에 아이들한테 의사소통 영역에서 말하기, 듣기 이런 거 가르칠 때 어때요? 친구 얘기가 다 끝나고 나면 너 얘기해. 이러는데 여기 막 중간에 막 끼어들어서, 솔비가 얘기하는데 애들이 막 끼어들어서 얘기하니까 이 자체가 별로 좀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그런 패러다임적 사고와는 굉장히 달라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억만 100,900원이었대. 이렇게 하면 선생님이 얘야 이거 숫자 단위가 틀렸단다, 뭐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뭐 여기 그런 거 없잖아요. 그쵸? 10,000원 100개 있으면 100만 원인데 10,000원 100개로 살 수 있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스토리 자체가 말이 안 돼요. 한번 읽어보시면 얘가 솔비하고 애들이 막 하는 얘기가 이게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기승전결이라든가 기승전결,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어법 이런 거 하고 크게 상관이 없어요. 기승전결도 틀리고 어법도 틀리고 화자와 청자의 구분도 없어서 애들이 막 끼어들고, 이거 평소에 우리 3호세 누리과정에 과거에 말하기 교육을 좀 이렇게 대입해서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하는 거는요 나쁜 교육, 그쵸? 근데 우리 2019 개정 누리과정 해설서에 나와 있는 거 보면은 결코 나쁜 교육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죠. 과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말놀이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 직전 교육과정 문제에서도 말놀이 문제가 나왔지만 선생님들께서 이게 뭐야?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셨거든요. 말놀이의 특징인 거예요. 요즘에 말놀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자세한 해설은 이따가 보도록 하시고요. 자, 서교사가 아이들이 자유롭게 말놀이를 하였군요. 얘기를 하고, 문장도 바르지 못하고 예쁘지 않은 단어들, 뭐 변기통, 뭐 별로 그렇게 고상하지 않은 단어들이 잔뜩 나열돼 있어요. 말놀이가 그래도 제한받지 않도록 배려해주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문, 김 교사가 얘기하고 있는데 교사의 발문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요즘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대화하고 상상력이 풍부하게 해주려고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발문, 아이들의 상상력이 좀 중요하고요. 자, 그래서 상상력이 필요한 발문, 뭐 이런 거에 상상과 은유, 내러티브, 그죠? 기록, 뭐 이런 이제 문제에 대해서 답하실 수 있는 그런 지문이 있고요. 2일째 연락이 안 되고 결석하는 유아가 있는데, 서교사, 아까 서교사의 말에 뭐 틀린 게 있다고 그랬거든요. 전화를 더 해보시고 좀 더 기다려보면 돼. 아니, 이틀이나 무단 결석했는데 기다리면 어떡합니까? 이거 이제 얘 만약에 아동학대 받는 애라면은 이틀이나 무단 결석했을 경우에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틀 무단 결석했을 때는 조금 더 그냥 기다려보는 걸로 안 됩니다. 가정 방문해야 되는 거죠. 자, 등원 후에 눈여겨보라. 이건 이제 틀린 얘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문을 전체적으로 읽고 선생님들께서 이제 문제를 쓰는데 말놀이의 특징, 장점, 교사의 역할 써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틀간 결석한 유아에 대해서 교사가 지금 틀리게 대응한 거 그거 바르게 고쳐야 되고, 기록, 내러티브, 상상과 은유. 자, 이런 내용들이 지금 이제 선생님들이 서술을 하셔야 돼요. 이거 정말 작년에 교육과정 시험에서 여기 다 났죠. 완전 적중했죠, 그렇죠? 자, 뭐 작년에도 이 비슷하게 이제 그 논술 문제들을 구성을 해서 제가 다 이제 풀려드렸었거든요. 자, 올해도 이제 제가 드리는 논술이든 교육과정이든 함께 해보신다면은 선생님들께서 시험장에 가서 당황할 일은 없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해설을 하기 전에 우리가 논술을 어떻게 작성해야 되나 이런 걸 좀 보시겠습니다. 자, 논술을 작성할 때 우리 논술은 이제 수업 논술이잖아요. 수업 논술이다 보니까 지면을 쓰실 때 그 네모칸, 그렇죠? 선생님들께서 반드시 시험 보기 전에 평가원에서 배포하는 응시자 유의사항, 수험생 유의사항을 반드시 꼭 봐주세요. 그래서 수험생 유의사항에 뭐 어디다 써라, 어디다 쓰지 말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 논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시험지가. 여기 뭐 이제 수험번호하고 이런 거 잔뜩 쓰게 돼 있고, 여기 이렇게 줄이 있는데 요 안에만 쓰셔야 됩니다. 요 안에만. 그렇죠? 여기 쓰시면은 채점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래서 요 안에만 쓰셔야 되고, 칸이 부족하다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두 줄로 나눠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요걸 꼭 명심해 주세요. 기본적인 거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쓰면은 채점이 안 돼요. 채점자한테까지 가지를 않아요. 여기 써 있는 거는 다 잘립니다. 여기 쓰는 거는 안 쓴 거나 마찬가지다. 투명 인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면이 제약을 받고 그다음에 시간도 제한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60분 동안 시험을 보죠. 논술은 교육과정은 70분. 근데 논술이 됐든 교육과정이 됐든 10분 정도씩 땡겨서 시험 보는 연습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내용이 또 제한을 받게 됩니다. 출제자의 의도를 잘 파악해가지고 문제 순서에 맞게끔, 그다음에 가지수 이런 것들도 명확하게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주의사항 보시면은 글자를 정자체로, 그다음에 문제 순서대로 답을 쓰시고, 답안지 전체 분량은 가능한 끝까지 채우면 좋겠지만은 이제 그게 뭐 꼭 절대적인 것은 아니죠. 하지만 웬만하면 한 페이지는 좀 넘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내 친구 중에 한 페이지 덜 썼는데 만점 받았대요. 막 그런 사례를 자꾸 얘기하시는데 그건 그 친구가 그런 거고요. 그렇죠? 나도 이제 그 친구처럼 막 완벽하게 내용은 짧지만 다 쓸 수 있다는 보장은 별로 사실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물론 이제 시간이 없거나 뭐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그렇게 하시면 좋겠지만은 우리는 막 그 희귀한 사례에 막 나를 막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그렇죠? 일반적인 사례대로 연습을 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내 친구가 막 한 페이지도 안 쓰고 막 만점 받은 그런 사례를 너무 그렇게 막 감명 깊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선생님들께서는 최소한 한 페이지하고 좀 더 쓰는 그런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글씨도 좀 중요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쓰실 때는요, 어떻게 쓰시냐 하면은, 한 문제당 한 문단. 제가 뒤에도 써놨는데, 한 문제당 한 문단이에요. 한 문단으로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서론 한 문단, 그 다음에 서론 한 문단, 결론 한 문단, 이렇게 해서, 구성하시면 좋습니다. 그쵸? 이제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것들을 쓸 때는 항상 두 갈씩으로 쓰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시면 혹시 실수할지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답안지에다가 도표, 표, 그림 이런 거 넣으시면 안 되고, 어떤 분은 또 존댓말로 쓰시더라고요. 존댓말로 쓰시지 않아도 됩니다. 존댓말로 쓰지 마십시오. 자, 그리고 노트 필기처럼 이렇게 번호 이런 거 쓰지 마시고, 그쵸? 쭉쭉 풀어서 쓰시는 게 맞습니다. 자, 수험생 유의사항에서 지시한 대로 쓰고 나머지는 말로 풀어 쓰는 건데, 작년 같으면은 1번 문제, 2번 문제, 3번 문제, 요거는 이제 쓰게 되어 있었어요. 그 외에 다른 번호는 쓰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논술 좀 잘 쓰는 방법 보시면은, 제시문을 읽으면서 주제를 좀 파악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서론과 결론에 들어가는 만능틀을 또 다 드리니까, 만능틀대로 좀 연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스스로 글을 써보셔야, 스스로 글을 써봐야 독해력이 부족한지 알 수 있는데, 일단은 지금 같은 경우에 선생님들이 일단 써보시고 저한테 첨삭받고 개인 지도를 받으실 거고요. 혹시 이제 개인 지도반이 아닌 경우에 개인 지도 말고 이제 그냥 수강하시는 선생님들은 제 거 필사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대로 베껴 쓰는 필사 말고 읽어보고 덮어놓고 이제 곧 똑같이 써보려고 노력하는 필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답안을 쓸 때는 두 가지식으로 쓰시기 바랍니다. 뭐뭐는 다음과 같다. 그쵸? 만약에 말놀이의 특징 두 가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뭐, 둘째 뭐 이렇게 쓰시라는 거예요. 자, 두 가지식으로 쓰시고 짧고 분명하게. 문장을 너무 길게 줄줄줄줄 쓰면은요, 주어랑 서술어랑 막 다 꼬여버려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문장을 너무 길게 쓰는 건 좋지 않습니다. 짤막하게 쓰시고, 자, 여기 두 가지식으로 쓰라는 건 이런 거예요. 첫째는 뭐다. 이렇게 하고 부연 설명. 둘째는 뭐다. 이렇게 하고 부연 설명. 그쵸? 여기 부연 설명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첫째는 뭐다. 둘째는 뭐다. 요것만 또 쓰시는 선생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건 이제 조금 너무 간단해요. 그래서 첫째는 뭐다 하고 간략하게 한 문장이라도 부연 설명해 주시고, 둘째는 뭐다. 또 부연 설명해 주시고, 이렇게 쓰시는 게 저는 이제 추천드리는 방법이고요. 단문 중심으로 짧은 문장으로 쓰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런 틀을 가지고 글쓰기를 하시면은 이제 훨씬 수월해지는 거죠. 일단 틀이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제시문의 내용에 근거한 답안을 쓰라는 게 또 요새 문제 많이 나오잖아요. 제시문에서 뭐 제시문에 근거하여. 그럼 이제 그런 거는 진짜 근거하여 여기다 문제에다 동그라미 쳐넣으시고요. 근거가 뭐가 있는지 밑줄 그어가면서 이렇게 그 문제에서 묻고 있는 바를 딱딱 매치해서 답을 쓰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와 상관없게, 이거 문제 의도와 상관없게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제시문에서 보면은 그 예문에서 찾아 쓰라고 그랬는데 막 내 마음대로 쓴다거나, 마음대로 쓰라고 그랬는데 굳이 뭐 제시문에 있는 걸 쓴다거나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를 정확하게 읽는 게 되게 필요한데 선생님들께서 문제를 정확하게 읽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서론은 짧게, 그쵸? 본론 위주의 답안 작성하는 건데, 자, 그래서 문항마다 한 문단으로 구성하고 문단을 새로 시작할 때는 들여쓰기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쵸? 자, 그리고 제시문 문장을 그대로 옮기면 안 된다고 수험생 유의사항에 나와 있어요. 그대로 옮기는 게 아니라 그거를 이제 약간 뭐 요약하거나 내 말로 좀씩이라도 바꿔가지고 써야 됩니다. 제시문에 있는 문장을 그대로 옮겨 쓰시면 안 됩니다. 자, 간략하게 다시 정리해서 논술 답안 작성을 위한 팁입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빨리빨리 문제를 읽어야 되니까 문항별 주제를 찾고 공통된 주제도 찾고, 자, 이제 문제부터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제시문이 나오잖아요. 우리 문제는. 그러면 문제를 읽어보고 그 문제에 나오는 핵심 단어들을 기억했다가 그런 사항들이 지문에 나올 때는 동그라미 치고 밑줄 긋고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문제를 예리하게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묻는 말에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게끔 벌써 문제를 읽으면서 많은 시간을 소요하기 때문에 문제를 읽을 때 거의 결판이 나는 거죠. 밑줄 긋고 동그라미하고 이런 거 충분히 활용해가지고 그냥 술술술 읽으면 싹 잊어버리니까, 그렇죠? 이렇게 물결무늬, 직선, 동그라미, 세모 막 이런 거 다 활용하셔가지고 그 문제를 정확하게 답을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출제 의도를 파악하셔야 되고요. 자, 두 간식으로 단문 중심으로, 그 다음에 제가 드리는 교직 논술 문제하고 모범 답안을 꼭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또 이제 구조도 뭐 이런 거를 많이 그리시는데, 구조도를 너무 자세하게 그리다 보면은 이제는 막 논술 시간에 쫓겨가지고 그걸 다 옮겨 적지 못하고 막 그러는 수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이제 개인 지도 받으실 때는 구조도도 한번 그린 것도 저 좀 보여주시고요. 시간 재면서 이제 한번 해보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선생님들의 상황에 맞게 그렇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연습하면서 저하고 공부를 좀 하도록 하시고요. 자, 어쨌든 그 구조도 그리는 시간을 적절하게 조절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구조도를 그렇게 권하진 않는데, 저는 이제 간략하게 정리하는 방식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 어쨌든 구조도가 이제 선생님들마다 다르게 연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 지도 하실 때, 개인 지도를 받으실 때 저하고 그 부분도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그쵸, 여기 이제 요런 뭐 그 원고지 수정 부호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쓸 수 있어요.
특별한 기호 같은 것들을 쓰는 거는 이거는 막 실격 처리돼요. 왜냐하면은 이게 나라는 신분을 암시할 수 있는 부정의 소지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안 되지만 이렇게 교정령 원고지 부호 있잖아요.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쓸 수 있는데 그냥 이제 너무 많은 원고지 수정 기호를 쓰면은 무슨 채점자들한테 교정보라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 요 정도 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틀린 게 있으면 두 줄 긋고 쓰시면 되고요. 자, 요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의외로 또 중요한 부분이죠. 네모 박스 요 바깥에 여백에는 글 쓰시면 안 돼요. 그건 채점이 안 됩니다. 그렇죠? 네모 박스 안에다가만 글을 쓰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 보셨고요. 유의사항 다 보셨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조금 쉬었다가 말놀이부터 해서 오늘 문제 해설하고 모범도 한번 보고 이렇게 하실게요. 네, 잠시 휴식하시겠습니다.